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화장실 때문에 자다가 깨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분명 잠든 것 같은데 어김없이 그 신호가 찾아와서 또 이불을 드치고 일어나야만 하셨나요? 옆에서 곤히 주무시는 배우자분 깨울까봐 까치발로 살금살금 화장실로 향하던 그 새벽길이 마치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차가운 변기에 앉아 한참을 비워내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이제 다시 잠들 수 있을까? 그 불안감이 먼저 밀려오죠. 다시 자리에 누워보지만 한 번 깨진 잠은 좀처럼 다시 오지 않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창밖이 희끄물에 밝아옵니다. 그렇게 또 허탈한 아침을 맞이하시는 날들. 너무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니 어쩌겠어. 다들 이러고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밤이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고 지켜오신 작은 습관 하나 때문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밤 소변을 단 사흘 만에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줄이실 수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동안 야간요 때문에 눈물 지으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저 그런 건강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여러분의 밤을 훔쳐갔던 진짜 범인을 밝혀내고 오늘 밤부터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그 열쇠를 손에 쥐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먼저 보태주십시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아직 본인의 신장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계신 수많은 분께 이 영상을 닿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투석 없는 건강한 노후를 선물하는 생명의 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밤에 잠을 깨우는 야간요의 원인을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대부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방광이 약해져서 그런 거지, 이렇게만 여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범인의 이름이 뭐냐? 바로 우리 몸속을 소리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령,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마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상처가 곱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염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들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기둥과 석가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만성 염증. 이게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 이 작은 불씨들이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어디로 갑니까? 콩팥과 방광에 내려앉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는 방광벽을 예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평소 같으면 소변이 한 300cc, 400cc 정도 차야 신호를 보낼 방광이 이 염증 때문에 100cc, 숍 50cc만 차도 빨리 비우라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고장나서 라이터 불꽃에도 사이렌이 울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우리 집 화재 경보기가 고장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스레인지에 국 한번 끓이려고 해도 삐익삐익 울리고 담배 한 개비만 피워도 삐익 울립니다.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방광이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만성염증이 무릎에 내려앉으면 지긋지긋한 관절염이 되고 뇌혈관에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치매나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에서는 이 만성염증을 두고 비밀의 살인자, 사일런트 킬러라고까지 표현했어요. 현대의학이 밝혀낸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뿌리가 바로 이 만성염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심지어 암까지도. 이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밤에 소변 때문에 깨시는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건 내 몸 전체가 지금 위험하다는, 내 몸속에서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가장 절박한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그저 화장실 문제로만 치부하고 엉뚱한 곳만 신경 쓰고 살아왔던 셈이죠.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떠세요? 내가 그동안 헛다리 짚고 살았구나 싶으시다면 지금 댓글창에 이제야 알았네요 한 줄만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성염증과 밤소변을 잡으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싱겁게 먹는 것이죠. 의사들도 늘 그러지 않습니까? 짜게 드시면 혈압 오릅니다. 콩팥 망가집니다. 부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녁 식탁에서 국물은 쳐다도 안 보시고 김치 한 조각도 물에 헹궈서 드시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저녁 아역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입술만 적시며 잠자리에 드신 적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 노력 정말 눈물겹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그렇게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필사적인 노력이, 그 눈물겨운 절제가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더 망가뜨리고 야간뇨를 더 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배신자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억장 무너지는 이야기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림은 그동안 소금을 거의 독약처럼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최근 의학계에서는 바로 이 소금에 대한 놀라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소변량을 결정하는데 이 소금이 상상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본이 있는 유럽 비뇨기과 학회에서 발표된 일본 나가사키 대학의 한 연구는 의학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연구팀이 야간뇨 환자들에게 소금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게 했더니 무작정 줄이는 그룹보다 적정량을 유지한 그룹에서 야간뇨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죠. 자, 여기서 핵심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을 거대한 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발전기가 돌아가고 농지에 물을 댈 수 있죠. 그런데 댐둑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아무리 부어도 줄줄 새나가 버립니다. 소금은 바로 그 댐의 뚝 역할을 해요. 우리 몸이 밤사이 수분을 너무 빨리 잃어버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는 갈증을 느껴서 잠을 깨우거나 반대로 콩팥은 농축이 안 된 묽은 소변을 자꾸 만들어내서 우리를 화장실로 보냅니다. 즉, 밤새도록 우리 몸의 수분 창고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파수꾼이 바로 소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충성스러운 파수꾼을 그저 무지하다는 이유 하나로 평생 원수처럼 취급해왔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것과 적정량의 좋은 소금을 전략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차이를 몰랐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메모지 한 장 가져다 놓고 들으시거나 혹시 메모가 어려우시면 잠깐 영상 멈추시고 천천히 다시 들어주세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마시느냐. 이게 오늘 모든 비밀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낮과 밤에 다르게 작동합니다. 특히 밤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돼서 소변을 덜 만들도록 조절을 해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호르몬의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50대를 넘기면 분비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안 깨던 분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깨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 잠들기 전 전략적으로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저녁부터 물을 아예 안 드십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실수예요. 밤새 우리 몸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호흡으로, 피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컵 가까운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생존 모드로 들어가요. 혈액을 진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수분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피가 바로 만성염증을 악화시키고 혈관을 병들게 하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몸에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뇌는 갈증 신호를 보내서 우리를 잠에서 깨워요. 결국 밤소변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명확합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 우리 몸이 밤새 마르지 않도록 미리 수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때 마시는 물은 절대 차가운 물이면 안 됩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1컵 정도, 약 200ml가 가장 좋습니다. 이 물 한 잔이 밤새 끈적해질 내 피를 맑게 하고 온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며 더 이상 목마르다는 신호로 잠을 깨우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가 남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금은 대체 언제, 어떻게 쓰라는 거요?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 공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지근한 물 한 잔이 마른 논에 물을 대주는 거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것은 그 물이 밤새 새지 않고 우리 몸 안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꽉 붙들어매주는 자물쇠 역할을 합니다. 그 자물쇠의 정체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미워했던 소금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손톱 끝에 살짝 묻을 정도의 좋은 소금을 녹여서 마시는 겁니다. 양으로 따지면 약 0.5g 정도? 정말 아주 적은 양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손살에 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혈압 높은 사람 보고 소금을 먹으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저도 그 마음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평생을 의사 선생님께 싱겁게 드세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테니까요.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동대문에서 평생 포목점을 하시던 김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2이시고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가 재작년 가을이었어요. 진료실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한숨부터 푹푹 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밤마다 5번씩 일어납니다. 5번이요? 잠을 1시간 이상 못 자요. 이러다가 죽지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굴을 보니 정말 사람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밑은 거뭇거뭇하고 손은 가늘게 떨리시고요.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은 다행히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염증 수치, 그러니까 CRP 수치가 정상의 3배 가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혈중 나트륨 수치가 정상 하한선보다도 한참 낮게 나온 거예요. 이른바 저나트륨 혈증 직전 상태였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회장님, 평소에 식사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년째 무염식입니다. 국물 한 모금 안 먹어요. 김치도 물에다 씻어서 먹습니다. 저녁 알겁시 이후로는 물도 안 마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어요. 회장님, 그게 회장님 몸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권해드렸죠. 약을 처방한 게 아니라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좋은 천일염을 손톱 끝만큼 녹여서 천천히 드셔보시라고요. 처음에 엄청 의심하시더라고요. 의사 양반이 맞는 소리 하는 거요. 그러시면서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진료실 문을 씹고 들어오시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2번?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아파트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분도 김 회장님 소문 듣고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당뇨가 좀 있으셔서 저녁만 되면 혈당 걱정에, 밤에는 소변 걱정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던 분이었습니다. 낮에 만나면 늘 어젯밤에도 한숨도 못 잤네 하시면서 눈밑이 시커멓게 처져 계셨죠. 이분은 약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도 밤에 깨는 건 나이살이라며 거의 포기하고 사셨어요. 그런데 김 회장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일주일만 속는 셈 치고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소금물을 드셔보셨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선생님, 이거 뭐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개운하게 잔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르겠다고 소녀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신기하게 아침 혈당 수치까지 안정적으로 내려갔다며 신기해 하셨고요. 또 한 분 더 말씀드릴게요. 평생 교직에 계셨던 박 선생님, 75이세요. 평생 꼿꼿하고 건강만큼은 자신하시던 분인데 얼마 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온몸에 이유 없는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답니다. 이분도 김 회장님의 전도에 넘어가셨는데요. 며칠 뒤에 따로 전화를 주셔서 이거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냐며 꼼꼼히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리에 쥐나는 증상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을 짓누르던 그 뻐근한 느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면서 말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병원 치료를 충실히 받으면서도 해결되지 않던 마지막 한 조각 퍼즐을 이 작은 소금물 한 잔으로 맞추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절대로 병원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로잡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 잠깐만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활용점정일지도 몰라요.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댓글에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밀의 조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이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잡아주는 기둥이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것은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염증의 불씨를 원천 차단하는 특수 방화 페인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압 때문에 소금물 섭취가 조금이라도 걱정되셨던 분들은 더더욱 집중해주세요. 소금의 유일한 단점마저 보완해서 오직 좋은 점만 우리 몸이 흡수하게 만드는 한 방울. 그 정체는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레몬입니다. 정확히는 잠들기 전 미지근한 소금물 한 컵에 생 레몬즙 2-3방울 혹은 얇게 썬 레몬 한 조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에이, 겨우 레몬이요 하시며 실망하신 분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소금과 레몬의 만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비타민 많은 과일이라서 좋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딱 3가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레몬은 소금의 유일한 약점을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을 먹을 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혈압 문제죠. 그런데 레몬 속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과 시소를 타는 짝꿍 같은 존재입니다. 칼륨이 충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필요하게 남는 나트륨을 향해서 야, 너 그만 좀 나대고 나가 하면서 몸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해요. 즉, 레몬의 칼륨이 소금의 좋은 점은 몸에 남기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뇨 나트륨은 알아서 청소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혈압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겠죠. 둘째, 레몬은 우리 몸속 염증의 불씨를 꺼주는 강력한 소방수입니다. 우리를 밤새 괴롭히던 만성염증과 야간뇨의 뿌리가 바로 이 염증이라고 말씀드렸죠. 레몬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과 비타민C는 우리 몸속을 떠도는 염증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천연 세제나 다름없어요. 특히 방광벽에 들러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던 염진들이 이 강력한 세정 성분 앞에서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소금물이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출 동안 레몬은 그 안에서 염증의 근원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레몬은 이 모든 좋은 성분들을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실어 나르는 총알택시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 레몬의 구연산은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 그러니까 의학용어로 크렙스 회로라는 걸 활성화시켜서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몸의 순환이 빨라지니까 소금물의 좋은 성분과 레몬의 좋은 성분들이 혈관을 타고 발끝, 손끝까지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거죠. 같은 양을 먹어도 레몬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소금과 레몬의 만남은 그냥 좋은 거 2개 합친 게 아닙니다. 서로의 단점은 막아주고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그 효과를 온몸으로 퍼뜨리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시스템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마 궁금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5가지를 줄여서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정확히 몇 시에 마셔야 하나요? 잠자리에 들기 60분에서 9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잠들기 전에 한번 화장실 다녀오셔야 하고 너무 늦게 마시면 자다가 깨실 수 있어요. 잠자리 들기 1시간 전, 이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 어떤 소금을 써야 합니까? 정제형, 그러니까 마트에서 흔히 파는 하얀 꽃소금은 가급적 피하세요.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순수 염화나트륨이라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국의 좋은 천일염,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이 가장 좋아요. 굵은 천일염을 손톱 끝에 살짝 묻을 정도, 약 0.5g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질문. 레몬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중에 파는 100% 레몬즙도 괜찮고요. 정 없으시면 라임이나 자몽즙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설탕이 첨가된 레몬차 같은 건 절대 안 됩니다. 잠자기 전 당분 섭취는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네 번째 질문. 혈압약, 이뇨제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 신장 기능이 매우 저하된 만성 신부전 환자분, 신부전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시작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며칠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밤에 깨는 횟수가 한두 번 줄어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아침 컨디션 자체가 달라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다만 단 하루 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수십 년간 쌓아온 문제니까요. 자,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첫째,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좋다고 1숟갈, 2숟갈 막 넣지 마세요. 손톱 끝에 살짝 묻을 정도,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차가운 물에 타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해요. 셋째, 마신 다음 바로 누우시면 안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앉아 계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후에 잠자리에 드세요. 넷째, 식사 직후에 드시면 안 됩니다.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지난 다음에 드셔야 효과가 제대로 납니다. 다섯째, 한 달 이상 드셔도 차도가 없으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야간요 뒤에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소금물 한 잔이 마법은 아닙니다. 진짜 효과를 보시려면 함께 챙기셔야 할 작은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첫째, 저녁 식사는 잠자리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너무 늦은 저녁은 그 자체로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저녁 식단에는 수박, 참외, 맥주같이 이뇨작용이 강한 음식은 피하세요. 셋째, 카페인 든 음료,
그러니까 커피, 녹차, 홍차는 오후 3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넷째, 잠들기 전 30분간은 스마트폰 화면 보지 마시고요.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족욕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발을 담그셔도 잠자르고 야간뇨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낮에 햇빛을 30분 이상 쬐세요. 햇빛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상화해서 밤에 깊은 잠을 자게 도와줍니다. 여섯째,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하루 30분만 하셔도 만성 염증 수치가 의미 있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콩팥 건강과 야간요 개선을 위한 황금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밤사이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마시고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드세요. 콩팥은 단백질을 좋아합니다. 다만 너무 과하면 안 되고요. 손바닥 한쪽 정도 분량이면 적당합니다. 오전에는 햇빛 보면서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점심은 든든하게, 그리고 식후에는 꼭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산책하시고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 절대 금지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 3시간 전에 가볍게, 국물은 적당히,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저녁 9시쯤 따뜻한 물로 족욕 5분에서 10분, 그리고 잠자리 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200ml에 좋은 천일염 손톱끝만큼 레몬즙 2-3방울을 섞어서 천천히 드세요. 마신 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 그러고 나서 침대에 누우시면 됩니다. 이 루틴을 1달, 2달 꾸준히 지키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비밀의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대, 머리맡에 무엇이 놓여 있어야 합니까? 미지근한 물 1컵, 좋은 천일염, 손톱끝만큼, 그리고 레몬 1조각.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의 밤을 훔쳐갔던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고 깊은 잠의 기쁨과 활기찬 아침을 되돌려드릴 생명의 물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마치 갓난아기처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드는 여러분의 모습을요. 다리에 쥐나는 고통도 화장실 신호도 없이 오직 고요한 휴식만 가득한 밤. 그리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찌뿌둥하고 무거운 봄이 아니라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 가뿐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시는 모습을요. 이건 결코 헛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만들어내 충분히 가능한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거 마신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겠어? 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몸이 수십 년간 쌓아온 문제를 단 하루에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딱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꾸준히 해보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겁니다. 밤이 달라지면 아침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마침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실 작은 손전등 하나는 되어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오늘 밤 그 손전등을 꼭 켜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아침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주변에 여러분처럼 밤새 고통받는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그분들께도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좋은 것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